한결이 무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정말 내 아빠야? 규림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 입술은 몇 번이나 움직였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무진은 재촉하지 않았다. 규림이 사실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지만 한결의 떨리는 눈을 보자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한결아, 아저씨가 내 아빠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 그럼 엄마는 알잖아요. 한결의 시선이 다시 규림에게 향했다. 엄마는 내 아빠가 누군지 알잖아. 규림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지금은 엄마하고 집에 가자. 왜 맨날 나중에 말해준다고 해? 한결은 규림의 손을 뿌리쳤다. 나도 알아야 되잖아. 내 아빠인데. 무진이 한결 앞에 몸을 낮췄다. 엄마한테 화내지 마. 엄마가 널 지키려고 그러는 걸 거야. 아저씨는 내가 아들이면 좋아요? 무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응. 규림이 다급히 무진을 막았다. 아이한테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요. 함부로 하는 말 아니야. 아직 확인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자는 거잖아.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규림을 바라봤다. 당신이 말하지 못하겠으면 검사하면 돼. 안 해요. 왜? 한결이는 검사를 받아야만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아이가 아니니까요. 규림은 한결의 가방을 챙겨 가게를 나섰다. 한결은 계속 무진을 돌아봤다. 무진은 두 사람을 따라가지 못했다. 지금 규림을 몰아붙이면 한결이부터 상처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규림은 한결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단 한 번도 눈을 보며 말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한결은 방문을 잠갔다. 규림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결아, 엄마랑 얘기하자. 싫어. 문 열어. 엄마는 맨날 거짓말하잖아. 규림은 문에 손을 얹었다. 엄마가 미안해. 내 아빠 죽었어? 아니야. 그럼 나 버렸어?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말 못해? 규림은 대답 대신 이 말을 문에 기댔다. 한결을 지키려고 시작한 거짓말이었다. 아이가 자랄수록 진실을 말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무진의 존재를 알려주는 순간 옥선까지 한결의 삶에 들어올 것이 두려웠다. 조금만 기다려줘. 얼마나? 한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난 벌써 8살이야. 규림은 결국 문 앞에 주저앉았다. 한결이 태어난 날부터 혼자 견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잠시 후 흥식이 집으로 찾아왔다. 규림은 그제야 문 앞에서 일어났다. 한결이 안에 있어? 나한테 화났어요. 왜? 규림은 무진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지 못했다. 흥식은 닫힌 문 앞에 앉았다. 한결아, 나 흥식 아저씨야. 대답이 없었다. 아저씨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혼자 다 먹어도 되냐? 먹어요. 그러면 배 아픈데. 아저씨 배잖아요. 흥식은 작게 웃었다. 맞아. 내 배지. 그런데 내가 걱정 안 해주면 서운할 것 같은데. 한결은 한참 뒤에야 문을 열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흥식은 이유를 묻지 않고 아이스크림부터 내밀었다. 엄마랑 싸웠어? 엄마가 내 아빠를 안 가르쳐줘요. 흥식의 표정이 굳었다. 김무진 아저씨가 내 아빠일 수도 있대요. 규림은 흥식의 시선을 피했다. 한결은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물었다. 흥식 아저씨는 알아요? 그건 엄마한테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른들은 다 똑같아. 한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흥식은 규림과 마주 앉았다. 무진이가 알았어? 의심하고 있어요. 한결이도? 대화를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 규림은 고개를 들었다. 말하면 달라질까요? 무진 씨가 아버지라고 나서면 홍옥선 회장이 한결이를 가만히 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결이한테까지 거짓말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떡해요? 규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결이를 그 집에 보내요? 동윤그룹 장손으로 키우겠다고 하면 내 아들을 내줘야 해요? 누가 보내래? 흥식은 규림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내가 지키면 되잖아. 혼자 힘들면 내가 같이 지키고. 규림이 손을 빼려던 순간 한결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이는 흥식과 규림의 손을 번갈아 봤다. 흥식은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한결아,
아저씨가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도 되냐? 무슨 얘기요? 앞으로 내가 내 엄마 옆에 있어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규림이 놀라 흥식을 바라봤다. 오빠, 나 진심이야. 흥식은 규림 앞에 똑바로 섰다. 내가 무진이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알아. 그래도 나는 더 기다리기 싫어.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또 피할 거잖아. 흥식은 한결에게도 들리도록 분명하게 말했다. 나 규림이랑 사귀고 싶어. 한결이 눈을 크게 떴다. 진짜요? 응. 그러면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되는 거예요? 흥식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규림은 한결 앞에 앉아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한결아, 누가 엄마하고 사귄다고 해서 바로 내 아빠가 되는 건 아니야. 나는 흥식 아저씨 좋은데. 한결의 말에 규림은 더 난처해졌다. 흥식은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아저씨 싫어해. 규림은 흥식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자신과 한결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흥식을 선택하면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선택이 무진을 피하기 위한 도피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싫은 사람 아니야. 그럼 사귀어요. 한결의 순진한 대답에 흥식이 웃었다. 엄마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자. 흥식이 돌아가려 하자 규림은 충동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왜? 우리 해봐요. 흥식이 움직임을 멈췄다. 뭘? 사귀는 거요. 흥식은 기뻐하지 못했다. 규림의 눈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아있다는 걸 봤기 때문이다. 나 불쌍해서 그러는 거면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무진이 피하려고 그러는 것도 싫어. 오빠하고 있으면 편해요. 한결이도 오빠 좋아하고요. 그게 전부야. 규림은 끝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흥식은 씁쓸하게 웃었다. 일단 알았어. 나중에 후회해도 쉽게 못 물러나. 다음 날 흥식은 무진의 레스토랑을 찾았다. 무진은 예약도 없이 들어온 흥식을 보고 얼굴을 굳혔다. 무슨 일입니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흥식은 무진 앞에 앉았다. 한규림 씨하고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까? 그걸 조흥식 씨한테 말해야 합니까? 대답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하니까요. 무슨 뜻이죠? 흥식은 피하지 않았다. 내가 규림이랑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김무진 씨가 규림이랑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규림이랑 시작이라도 했었냐? 그 말은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흥식도 지지 않았다. 김무진 씨는 8해 전에 끝났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규림이가 떠난 겁니다. 떠났으면 끝난 거지.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한결이 일에는 끼어들 겁니다. 무진이 흥식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갔지만 가까스로 손을 내렸다. 한결이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요. 당신이 더 함부로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아이 마음부터 흔들었잖아. 흥식의 말투가 낮아졌다. 8해 동안 한결이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사람, 운동회에 간 사람, 규림이가 쓰러졌을 때 밥 먹인 사람. 전부 나였어. 그래서 아버지라도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무진은 한동안 흥식을 바라봤다. 규림이도 같은 생각입니까? 사귀기로 했어요. 무진의 표정에서 감정이 사라졌다. 규림이가 직접 말했어요? 내가 이런 일로 거짓말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 사람 입으로 듣겠습니다. 무진은 그대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흥식은 따라가지 않았다. 자신이 먼저 무진을 찾아왔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다. 규림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규림의 가게 앞에 도착한 무진은 들어가지 못했다. 가게 안에서 규림과 한결, 흥식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한결이 흥식의 입에 반찬을 넣어주자 규림도 웃었다. 무진은 한참을 바라보다 돌아섰다. 그때 한결이 무진을 발견했다. 김무진 아저씨. 무진의 걸음이 멈췄다. 한결이 밖으로 달려나왔고 규림과 흥식도 뒤따라 나왔다. 무진은 규림을 바라봤다. 사귀기로 했다며?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 그래요? 무진은 흥식을 힐끗 봤다. 내가 물었어. 조흥식 씨한테. 왜 오빠한테 물어요? 당신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규림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무진을 가게 안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무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해. 무슨 말을 듣고 싶은데요? 진짜 사귀는 거야? 규림은 무진의 눈을 보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무진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규림은 흥식의 팔을 잡았다. 맞아요. 한규림. 이 사람 내 남자친구예요. 흥식조차 놀라 규림을 바라봤다. 규림은 애써 웃었다. 제거예요, 이 남자. 한결은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무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규림은 무진의 담담한 반응에 오히려 가슴이 내려앉았다. 무진이 한결에게 인사하고 돌아서자 규림이 자신도 모르게 불렀다. 김무진 씨. 무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왜? 규림은 붙잡을 말을 찾지 못했다. 아니에요. 무진은 그대로 떠났다. 흥식은 규림의 손을 내려다봤다. 자신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규림의 시선은 멀어지는 무진에게 향해 있었다. 내가 내 남자친구인 건 맞는데. 흥식은 규림의 손을 놓았다. 내 마음도 내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는 마. 한편 윤지는 무진이 규림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현을 찾아갔다. 서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내왔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한규림 씨하고는 잘 끝낸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무진이하고 만나보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죠. 하려고 했다니? 서현은 잔을 내려놓았다. 오빠 마음이 다른 데 있는데 나 혼자 붙잡는다고 되겠어요? 그래도 시작은 해봐야지. 오빠는 한규림 씨만 봐요. 윤지는 서현의 손을 잡았다. 무진이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옆에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규림 씨하고 다시 엮이면 무진이는 또 다쳐. 서현은 마음을 다잡았다. 규림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문까지 들은 터였다. 그날 저녁 서현은 무진을 찾아갔다. 무진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빠, 어떻게 왔어? 언니한테 들었어.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다며? 별일 아니야. 한규림 씨 때문이지. 무진이 대답하지 않자 서현은 맞은편에 앉았다. 나 이용해도 돼. 무슨 소리야? 한규림 씨 잊을 때까지 옆에 있을게. 서현아, 부담 갖지 마.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무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미안한데 그러지 마. 왜? 한규림 씨는 다른 사람하고 사귄다며? 그래도 안 돼. 오빠는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무진은 빈잔을 내려다봤다.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럼 확인할 게 있어. 한결이? 무진의 눈빛이 변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서현은 자신이 너무 앞서갔다는 걸 깨달았다. 언니가 말해줬어. 무진은 더 묻지 않았지만 의심은 남았다. 같은 시각 규영은 상견례에 들고 갈 가방을 구하기 위해 백화점을 돌고 있었다. 진열대에 놓인 악어 가죽 가방의 가격을 확인한 뒤 얼굴이 굳었다. 직원은 가방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물었다. 같은 제품으로 하나 더 준비해드릴까요? 규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악어백 하나 더 준비하자. 선물하실 분이 있으신가 봐요. 예비 시어머니 드릴 거예요.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제 승인이 나지 않았다. 규영은 황급히 다른 카드를 꺼냈다. 그 카드도 한도를 넘긴 상태였다. 결국 가방을 내려놓고 나온 규영은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마이너스 통장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직원이 소득과 기존 대출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야. 결혼만 하면 까짓것 바로 갚을 수 있어. 규영은 쇼윈도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시대의 재벌이야. 재벌. 규영은 상견례만 통과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믿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희는 규영의 카드 연체 안내장을 발견했다. 상견례를 위해 빚까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희는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규영이 집에 들어오자 윤희가 안내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남의 물건 왜 봐요? 내가 가방 하나 사겠다고 빚까지 냈잖아. 가방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 그 집에서 무시당하기 싫어서요.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에서 어떻게 무시를 안 당해?
규영은 안내장을 빼앗았다.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그래요. 윤희의 손이 멈췄다. 뭐? 가난한 남자 만나서 평생 돈 걱정하고 자식한테까지 짐 되는 인생.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윤희는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그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그런 말 들어도 싸.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 널 살리려는 거야. 나 그 집에 들어가면 살아나요. 내가 아니라 내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야. 규영은 현관문을 열었다. 상견례 날 오지 마세요. 윤희가 뒤따라 나왔다. 내 결혼 말려야겠다. 내가. 규영이 돌아섰다.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요? 내 엄마니까. 필요할 때 없었던 엄마가 이제 와서요? 윤희는 그 말을 견디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욕먹어도 할 거야. 내가 평생 후회하는 꼴은 못 봐. 규영은 그대로 집을 나갔다. 윤희는 훈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규영이 결혼 상대부터 만나야겠어요. 한편 정우는 오래전 지인을 통해 권이나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희나는 규림이 무진과 헤어진 직후 머물렀던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한 사람이었다. 당시 기록이 사라진 뒤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잠적했다. 정우는 희나가 규림과 한결의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던 중 희나가 남긴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정우 씨,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우는 메시지를 다시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뒤에서 오래된 벽시계 소리가 반복됐다. 그 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희나와 함께 일했던 간호조무사는 메시지를 듣자마자 말했다. 이거 희나 씨 어머니 집 시계예요. 아직 거기 있나 봐요. 확실합니까?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집인 것 같아요. 정우는 곧바로 무진에게 연락했다. 무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규림에게도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정우는 혼자 희나의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향했다. 낡은 주택 앞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정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안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권이나 씨?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집안에는 급하게 떠난 흔적이 남아있었다. 식탁 위에는 마시다 만 물과 켜진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정우가 전화기를 집으려 하자 뒤에서 한 남자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찾는 사람 권이나 맞냐? 정우는 남자의 손을 뿌리쳤다. 누구십니까? 그 여자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말해. 희나 씨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희나였다. 정우는 남자를 주시한 채 전화를 받았다. 권희나 씨? 거친 숨을 몰아쉬던 희나가 겨우 말했다. 박정우 씨. 한규림 씨한테 전해주세요. 지금 어딘데요? 한결이 출생 기록을 찾으면 안 돼요. 왜요? 그 기록에 적힌 아버지 이름. 희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앞에 있던 남자도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정우가 봉투를 열자 규림이 한결을 낳았던 병원의 기록 사본이 나왔다. 친부 기재란에는 김무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정정 표시가 되어 있었다. 정우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서명자는 홍옥선이었다. 그 시각 무진은 규림의 집 앞에서 한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결은 혼자 밖으로 나왔다가 무진을 발견했다. 아저씨. 엄마는? 흥식 아저씨 만나러 갔어요. 무진의 표정이 굳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한결아. 아저씨가 하나만 물어봐도 돼? 아빠 얘기요?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저씨 아들이면 아저씨가 내 옆에 있어도 괜찮겠어? 한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안 울리면요? 무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약속할게. 그때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무진이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진아. 한결이 출생 기록 찾았어. 무진은 한결에게서 조금 떨어졌다. 뭐라고 적혀 있는데? 내 이름. 무진은 눈을 감았다. 정우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 기록을 바꿨어. 누가? 내 어머니야.
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집 앞 도로에 옥선의 차가 멈춰 있었다. 옥선은 차에서 내려 한결을 바라봤다. 무진은 곧장 아이 앞을 막았다. 어머니가 한결이 출생 기록을 없앴습니까? 옥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걸 어디서 들었어? 대답하세요. 아이 앞에서 할 얘기 아니다. 한결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옥선은 끝내 부인하지 못했다.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옥선은 한결을 바라본 채 입을 열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무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한결은 두 사람 사이에서 옥선을 올려다봤다. 옥선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다. 한결이는 내 아들이 맞아. 무진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한규림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옥선은 마지막 검사 결과지를 무진에게 내밀었다.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던 이유. 무진이 서류를 펼치자 옥선이 차갑게 말했다. 한결이는 동윤그룹을 물려받을 수 없는 아이야.